네, 오늘 빅터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미국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월가의 시선조차 엇갈리는 상황, 국내에서는 공매도 조치가 내려지는 등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이슈가 상당히 많죠. 어떻게 큰 줄기를 잡아보고 여기에 대한 시장 전략 힌트 얻어봐야 될까요?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시간 만들어 갈게요. 교수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교수님 5개월 만에 다시 빅터뷰 찾아주신 거더라고요. 벌써 5개월 됐네요. 시간 빠르죠. 그때도 하반기 가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저희 3분기 넘어 4분기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씩 이야기 풀어가 볼까요? 저희 시장 희망적인 이야기 먼저 하고 고민거리들 풀어가 볼게요, 교수님. 매크로 환경만 보면 사실 우리 시장 이거보다 더 좋을 것도 같고 좋았으면 좋겠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바닥을 조금씩 다져갔고 산타 랠리라는 말을 써도 될 만한 상황 연말에 올까요? 어떤 상황 보실까요? 큰 산타랠리라는지만 작은 선물을 들고 올까요? 작은 선물은 가지고 올 것 조금은,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상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맞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각국의 중앙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중앙이 금리를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됐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가부터 지금 해소되는 조짐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뭐 5% 약간 넘었지 않습니까? 장중 그게 뭐 7%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4.5%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지수도 106까지 갔다가 최근에 104까지 좀 달러 지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도 낮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상고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요. 이게 이제 주시장에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침표, 이제는 끝났다라고 저희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뭐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언제 내릴 것인가. 맞아요. 교수님, 그게 참 궁금한 게 저도 오프닝 멘트에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월가 전문가들도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볼 텐데 언제인가는 정말 연초, 뭐 연말 엇갈리더라고요. 그 시기를 어떻게 교수님의 시선에서는 보고 계실까요? 보는 데이터에 따라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빠르면은 내년 1분기 후반에 내릴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입니다. 미국 경제가 3분기까지는 너무 좋았죠. 그런데 4분기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과연 미국 적정금리, 연방기금리 적정수준이 얼마인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테일러 방정식에 추정해 보니까 이번 분기에 4.9%가 나와요. 근데 현재적 5.5%니까 이미 적정 수준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내년엔 상반기에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지면요. 적정금리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내년 1, 4분기 후반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 미국 IB들도 정말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JP 모간 같은 데는 내년 1분기 후반에 내린다. 골드만삭스는 뭐 내년 12월까지 4분기 그렇게 보죠. 그래서 결국 그 보는 데이터에 내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그게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같은 거 보니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2%인데요. 내년에 1%. 일부 IB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보고 있거든요. 경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불안정한 데이터, 침체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빨리 나올수록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야기도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상황이 본격화되는 건가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저울질해야 돼요.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죠. 금리는 이제 뭐 시장 금리도 떨어지고 갈수록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더 빨리 나빠져가지고 금리
하락 속도보다도 기업 이익 증가 감소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은 주가는 못 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적절한 그 라인을 잘 타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그동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낮아지니까 금리가 주식시장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내년 2분기쯤 가면은 뭐 1분기 경제 성장률, 기업 수익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으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2분기는 금리보다는 경기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다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략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경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올 때는 정말 시장이 공포감을 가졌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FOMC 12월에 점도표가 나오는 거 여기에서도 힌트를 추가로 저희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전망을 해도 무리는 없을까요? 전조표를 우리가 봐야 되죠. 어, 예, 금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점을 찍어 놓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아마 저는 지난 9월보다 전도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으리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다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10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월 고용이 시장 컨센서스가 한 18만 명인데 15만 명으로 예상보다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저녁에 미국의 산업 생산 발표됐는데 전월비 시장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0.3%일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6%로 더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 경제 지표들이 낮아지니까 아마 그런 걸 보고 점도표가 지난 9월보다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조금씩 낮아질 것 같습니다. 금리 데이터는 그렇게 저희가 체크를 쭉 해보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정책적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걸 변수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워낙 주식시장이 정책 미국 쪽의 모멘텀에 기대를 걸고 그 성장성에 올라온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게 되면 이 가정법에 또 한 번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의 득실을 따져주신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저희 생각해야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더 어려워지죠. 아, 예, 근데 우세라고 합니다, 교수님. 예, 당장 우리한테 국방비 많이 내라고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중국하고 미국 만나가지고 우발적 충돌은 좀 막아야 되겠다. 예, 그러는데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미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자하고 바이든 지지자하고 가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너무 저는 심하게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조차 드는데요. 어떻든 그 미국 선거 이거는 결과에 관계없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는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RA 법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타격이 그 불확실성 관련한 불안감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당장 우리 2차 전지 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 또 붕괴됐는데요. 예,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정책 방향이 요렇게 바뀌지 않을까. 바뀔 수가 네. 있거든요. 2050년까지 그 탄소 제로 시대로 가라고 그랬는데 트럼프는 그거를 바꿀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왠지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정책 방향성 뒤집는 거 쉽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전 대통령이 된다면 "요게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뭐 의회 뭐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꾸려고는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 자체로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좀 그죠, 부정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정책적 불확실성을 많이 안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대선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시간이 감에 있어서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예, 그런데 결국 주가라는 거는 추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 수익이 결정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뭘 하든
이 전기차로 가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예, 그런데 지금 가다가 전기차 저도 뭐 타고 다니시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충전하기 불편합니다. 어디 지방 갈 때는요. 우선 그 근처에 그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가. 그다음에 고속도로 와도 충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꽤 걸리나요? 예. 그게 고속 충전하더라도요. 그 40분밖에 충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또 다른 사람들도 대기 기다려야 되니까 굉장히 충전도 제대로 안 되고 불편하고 예,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또 비싸죠. 그다음에 각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가 팔리다가 지금 조금씩 뭐 덜 팔리고 있는데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 추세죠. 가야 할 길 이쪽으로밖에 예,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또 뭐 이러저런 요인들도 또 많이 떨어질 때 뭐 일부 종목 뭐 차별화는 될 건데요. 어떤 저 전기차 관련 그 저 2차 전지 만든 회사 그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예, 마라톤 거 42.195km인데 이제 한 4km 온 거다. 이제 시작을 했다. 사실 큰 흐름 보면은 예, 그거죠. 물론 그 중국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를 훨씬 넘어섰어요. 근데 세계 평균은 10% 약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네요. 10분의 1 온 거죠. 그런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역시 긴 호흡. 예, 기노로 보시면.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산업연구원이라고 정부 관련 연구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여러 그 신산업을 분석했는데 뭐 디램은 우리가 그동안 경쟁력이 있었고요. 시장 점유율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신산업 하나가 우리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그게 2차 전지예요. 그게 2차 전지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좀 2차 전지는 멀리 보고 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